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고민해온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부부란 무엇일까요? 저는 73세입니다. 결혼한 지 4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부부가 정말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7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젯밤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가 정말 부부일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네. 손자까지 있는데.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부일까요? 아니면 그냥 47년 동안 같은 집에서 생활을 공유한 남남일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젊은 부부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과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해. 그러자 아내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진작 헤어질 걸 그랬어. 그 모습을 보면서 47년 전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로도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혼은커녕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4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권리를 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7년을 살아보니 뼈아프게 맞는 말이더군요. 결혼 전에는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을 아내와 상의해야 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올게. 이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아내의 일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왜 내 자유가 이렇게 제약을 받아야 하지? 반면 의무는 정말 2배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면 되던 것이 2명, 아이가 생기니 3명, 4명,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아내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평생 이 감정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 데이트를 기억해요. 1975년 가을이었죠. 아내가 노란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남산을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당신만 사랑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말한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었을까요? 쇼펜하워는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속임수라고 했는데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후 3년,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온통 아이에게만 신경 쓰고 저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집에 와서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육아와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바뀌었어요. 오늘 아이가 몇 번 우유를 먹었는지, 기저귀는 몇 개나 갈았는지,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로맨틱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들어찬 거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서 지쳐 있었고 저는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런 시간은 언제 사라진 건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5년이 지나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엄마가 되었고 저는 가장이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라는 정체성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혼이구나. 사랑은 잠깐이고 현실은 평생이구나. 어쩌면 모든 부부가 겪는 과정일 거예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현실과 마주하는 시간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니 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 쓰고 저는 승진과 돈 버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집에 와서도 각자 할 일만 하고 대화는 필요한 것들만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아이 학부모 모임 있어? 응, 알았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응, 다음 달엔 조심하자. 이런 식의 업무적인 대화만 오갔어요. 감정을 나누거나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분명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15년 채는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이들 키우는 스트레스와 저의 무관심이 겹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 하나? 다른 선택은 없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 몇 달간 우리는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도 거의 없고, 서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만 겨우 부부인 척했을 뿐이에요.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사라져도 되는 건가? 우리가 함께 웃었던 시간들, 함께 울었던 순간들,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건가? 그때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갑자기 고열이 났어요. 40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이 흐릿해질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데려가야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곁에서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더군요. 이혼을 생각했던 제가 말이에요.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면서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때만큼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이 사람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습관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회복된 후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이제는 사랑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함께 사는 거지? 제가 물었죠. 글쎄요, 그냥 함께 살아온 시간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함께 살아갈 시간 때문에. 아내의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과거의 사랑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미래를 위해 함께 사는 거였어요. 2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바꾸려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제 일에 관심을 갖고 집안을 완벽하게 꾸리는 그런 아내 말이에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우울해하고 제 직장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집안일도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아내가 불만스러웠습니다. 다른 집 아내는 남편 출장 갈 때 도시락도 싸준다더라. 옆집 아줌마는 집안을 정말 깔끔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아내를 바꾸려고 했어요. 당연히 아내는 그런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다정하고 더 가정적이고 더 로맨틱한 남편을 원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서로를 바꾸려는 노력은 10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아니, 바뀌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아내는 아내 그대로,
저는 저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로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저와 아내도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 곁에 있어주죠. 예를 들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좋아해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거든요. 아내도 오후에 혼자 드라마 보는 시간을 즐겨요. 서로 그런 시간을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제가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손자들 돌봐주는 일은 함께해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더군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의 역사를 공유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심어주신 나무입니다. 지금은 키가 3미터나 되는 큰 나무가 되었어요. 가을이 되면 아내와 함께 감을 따면서 옛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 이 나무가 처음 열매 맺었을 때 너무 기뻐했었지. 그때 첫째가 1살이었는데 감을 따달라고 울었었어. 이런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을 함께 겪었는지, 어떤 기쁨을 나누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내뿐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공유된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이런 깊은 역사를 만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부부란 서로의 증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혼자서는 기억하기 어려운 일들도 둘이 함께 있으면 되살릴 수 있어요. 당신 기억나? 둘째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 언제였지? 95년 가을이었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걸어왔었잖아. 아, 맞다. 그때 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었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부의 특권입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기억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는 서로의 변화를 지켜봐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알고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20대의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늙어가는 제 모습도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저 역시 아내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은 모습부터 아이들을 키우면서 강해진 모습, 그리고 지금의 여유로운 모습까지 모든 변화를 함께 겪어왔어요. 40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니까 오히려 감사함이 생기더군요. 아내가 맛있는 밥을 해주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이 되었어요. 제가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도,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더군요. 47년을 함께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란 완벽한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견디며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밑그림도 없이 시작했어요.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 색칠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생겼지만 그래도 계속 그려나갔어요. 47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그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몇 년 안 되어서 우리는 맞지 않는다,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진짜 부부 관계는 10년, 20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갑자기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요. 저희도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했죠. 아내의 습관들이 이해가 안 됐고 제 방식도 아내에게는 불편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를 닦을 때 반드시 세부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면대를 깨끗하게 닦고 나서야 화장실을 나와요. 하지만 아내는 대충 30초 정도만 닦고 세면대도 그냥 두고 나와요. 젊었을 때는 이런 작은 차이들이 큰 스트레스였어요. 왜 저렇게 대충대충 할까? 좀 더 깔끔하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아내는 아내 방식대로, 저는 제 방식대로.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 시간을 견뎌내니까 조금씩 맞춰지더군요. 완전히 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이 때로는 보완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저는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에요. 뭔가 결정할 때 오래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죠. 여행을 갈 때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약도 미리 하고 준비물도 꼼꼼히 챙겨요. 반면 아내는 직감적이고 즉흥적인 편이에요. 감정에 따라 빠르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죠. 오늘 날씨 좋으니까 갑자기 바다 보러 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런 차이 때문에 자주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가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죠. 여행 가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갑자기 어떻게 가?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화를 냈어요. 당신은 너무 재미없어. 가끔은 즉흥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반대로 아내가 갑자기 뭔가 하자고 할 때 제가 좀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아내는 답답해했어요. 생각만 하다가 언제 해? 그냥 저질러 버리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차이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칠 때 아내가 결단을 내려주고 아내가 너무 성급할 때 제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말해주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우리 제주도에 펜션 하나 사자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어? 관리는 누가 해?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나이 먹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어.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후회할 것 같아. 저는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가 워낙 간절해해서 일단 알아보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지금 그 펜션이 우리 노후의 소중한 수입원이 되었거든요. 만약 제 신중함만 따랐다면 이런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주식에 돈을 몰빵하려고 할 때는 제가 말렸어요. 주식은 위험해. 우리 나이에 그런 모험은 하지 말자. 나중에 그 주식이 폭락했는데 그때는 제 신중함이 도움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똑같은 두 사람이 만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부는 친구와도 다르고 연인과도 다릅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한 번 선택하면 평생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연인은 감정적 만족을 주지만 배우자는 현실적 동반자입니다. 가끔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나와 결혼할 거야? 아내가 웃으며 답합니다. 글쎄, 모르겠는데. 당신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47년 전의 저라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라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47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때로는 서로를 미워한 적도 있고 때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둘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걱정,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까지 넘어갈 뻔했거든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때 아내를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극복하면 돼.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동반자구나. 5년 후에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웠을 때 아내가 가장 기뻐했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줄 알았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도 우리는 함께 고민했어요. 첫째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둘째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말썽을 부릴 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이런 일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정말 두 사람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더군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도 생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우리 둘만 남았더군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둘만 남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뭘 하면서 살지?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로 살 수 있겠구나. 아이들 걱정 없이 오롯이 서로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요즘 우리가 하는 일상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 라고 묻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사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오늘 할 일을 나누고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점심 때는 간단하게 라면이나 국수를 끓여 먹고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저는 주로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러 나가고 아내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드라마를 봅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간단히 얘기해요. 때로는 며칠씩 별말 없이 지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존재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평범함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더군요. 부부란 드라마틱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평화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되고 자극적이지 않지만 편안한 관계죠. 주말에는 손자들이 놀러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손자들 돌보느라 바쁘지만 그것도 나름 즐거워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는 다시 조용한 부부의 시간이 돌아오고요. 가끔 아내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생기더군요. 그럴 때 저는 밤새 간병을 해요. 젊었을 때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이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허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정말 잘 돌봐줬어요. 약 챙겨주고 식사 준비해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그때 생각했어요. 이래서 부부구나. 이럴 때를 위해서 평생 함께 사는 거구나. 젊었을 때는 부부가 항상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럴 필요가 없더군요.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저는 뉴스를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아내는 여행을 좋아하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고요. 아내가 꼭 보고 싶어 하는 연극이 있으면 저도 따라가요. 제가 관심 없어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함께 가는 거죠. 반대로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전시회에 아내도 따라와 줍니다. 완전히 같은 취향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함께 해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인 것 같아요. 요즘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부부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아요. 부부는 사랑으로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책임감, 의무감, 습관, 정, 그리고 어떤 운명적인 끈으로 이어진 관계예요. 물론 정말 맞지 않거나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헤어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폭력이나 중독, 배신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냥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다툰 적도 있고 돈 문제로 싸운 적도 있고 성격 차이로 며칠씩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고 제 음주 문제로 아내가 화난 적도 있었어요. 아내의 쇼핑 습관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고요. 한때는 정말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담센터에도 가봤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해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웃었던 추억들, 함께 울었던 시간들,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더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적응하는 시간, 신뢰를 쌓는 시간, 그 모든 걸 다시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럴 에너지가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 굳이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부부란 과거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젊은 시절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죠. 나의 꿈과 좌절을 함께 겪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란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늙어서 서로 돌봐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사람 말이에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내와 저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까? 그리고 혼자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통계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럼 아내가 혼자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살까? 반대로 아내가 먼저 간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 없이 혼자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사람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더군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이제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함께 TV를 보는 것,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일상이 이 사람과 함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부부란 사랑보다 깊고 우정보다 끈끈한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운명 공동체 같은 거죠. 젊은 부부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고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배우자는 당신의 또 다른 반쪽이 아닙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떠나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픈 곳을 만져주는 것,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괜찮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가끔 도움이 되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정도면 충분해요. 사랑은 변하지만 부부는 계속됩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식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자리 잡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남의 부부와 비교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TV나 영화에서 보는 로맨틱한 부부 관계에 너무 현혹되지도 마세요. 그건 판타지예요. 현실의 부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부부란 결국 평범한 두 사람이 비범한 인연으로 만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주는 것이죠. 제가 47년을 살아보니 부부란 이런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관계. 어렵지만 의미 있는 여행 동반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로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